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죠? 응급상황 대처 8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복도에서 넘어져 개방된 상처가 있는 골절을 입은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골절 중에서도 개방된 상처가 있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책 골절 부분에서 관찰을 지나 돕는 방법을 내려가 보면 5번 보시면요.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한다. 이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출혈만 지혈시키기로 합니다. 됐죠? 1번 보기 보겠습니다. 냉찜질을 해준다. 자, 일반적인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혈관을 축소시키거나 염증, 부종, 축소가 가능한데, 자, 냉찜질을 하면 좋다라고는 되어 있죠. 하지만 개방된 상처가 있는 골절을 입은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는 멸균 거즈 이용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아셔야 합니다. 자, 2번 압박 붕대로 꽉 조여준다. 자,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데 이때 이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혈만 지혈시키는 거죠. 4번 걸을 수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맞을까요? 자, 골절을 입으면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4번에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 틀렸죠? 5번 튀어나온 뼈는 손으로 직접 압박한다. 아까 봤던 보기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참고 잠깐 보겠습니다. 부목,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를 부목이란다. 꼬갈아두기,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를 빨리 빼야 한다. 반지나 팔찌 등. 그죠? 따라서 8번 요양시설 복도에서 넘어져 개방된 상처가 있는 골절을 입은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3번 멸균 거즈로 상처를 덮고 지혈한다입니다. 9번 출혈이 있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자, 책에 출혈로 가보겠습니다.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혈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맨손을 사용했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돕는 방법, 그죠?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을 해야 한다. 피가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되죠. 자, 4번 책의 4번 보겠습니다.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그렇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답이 5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가 맞죠? 그럼 1, 2, 3, 4번 보겠습니다. 1번 출혈의 원인과 상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혈한다. 그러면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겠죠. 출혈이 심해지겠죠. 안 됩니다. 지혈을 가장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자, 2번 일반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자, 출혈 부위에는 그 개방된 골절과 마찬가지로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절은 개방된 골절은 상처는 개방된 상처가 있는 골절은 압박은 직접 하지 않죠. 멸균 거즈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데
다릅니다. 출혈 시에는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 거즈이기 때문에 틀렸죠? 3번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까 읽어드렸죠? 장갑을 반드시 껴야 한다. 자, 꼭 알아두기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맥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갑을 끼고 멸균 거즈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 중이죠. 자, 이 옆에 사진처럼 붕대에 피가 젖어 나오면 제거하지 말고 위에 새 거즈를 덧대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기 4번 압박 붕대는 가능한 한 꽉 조인다. 자, 책에 3번 보실까요?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는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 순환이 유지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 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때문에 4번도 틀렸죠? 따라서 9번 출혈이 있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도 잘라서는 안 된다. 자, 약품에 있어서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은 잘라서 먹어도 되죠. 자,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틀렸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또 보겠습니다. 1번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자, 책에 약물 오남용 및 중독에 보겠습니다. 자, 중독은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갖게 하고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이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물 오용. 오용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남용은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꼭 알아두기 위해서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있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금 보기에서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럼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자, 방금 본 책 밑에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자, 맞습니다. 3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맞죠? 책에도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자,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까울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단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지 꼭 알아두기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 비타민 C와 복용 시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한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되고, 그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되지만,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은 잘라서 먹어도 됩니다. 자, 꼭 알아두기 보고 가겠습니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면 안 된다. 그죠? 모두는 안 되지만,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1번 대상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4번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돕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1번에 보면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부른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 보겠습니다. 1번,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조금 전에 그 책에서도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으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는 큰일 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3번, 구토를 했을 때의 토사물은 즉시 버린다. 자, 책 3번 보시면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또한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 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그죠? 토사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5번, 의식이 없더라도 수분 섭취하게 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책 6번 보시면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질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번 대상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입니다. 12번 심폐소생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입니다. 자, 책 심폐소생술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고 자,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따라서 3번에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자, 그럼 나머지 1. 호흡을 돕는다. 뇌 손상을 지연시킨다. 인공적으로 폐에 산소를 공급한다.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된다. 이것들이 심폐소생술의 목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나왔죠? 호흡을 돕는, 자, 호흡을 돕는다. 1번에 나왔습니다. 응급치료법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자, 뇌의 손상을 지연시킨데 2번 보기 나왔죠. 그리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 자, 이건 5번이었습니다.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 기능이 멈춘 후 약 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으나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 손상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호흡을 돕는다. 뇌 손상을 지연시킨다.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된다. 자, 이게 심폐소생술의 목적으로 옳은 거죠. 자, 4번 인공적으로 폐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 부분은 아까 심폐소생술 정의에 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그죠? 인공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12번 심폐소생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는 보기 3번입니다.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13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혼자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자, 혼자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되네요. 어떤 게 옳나요? 4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깍지를 꼭 놓고 압박한다.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깍지를 놓고 압박한다. 자, 책 가슴 압박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흉골이 위에 있다면 이 아래 중간 부분이죠. 자, 2번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흉골은 여기 가슴뼈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의 절반 부분에 구조자의 한 손의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그죠?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정확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의 손 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평행하게 놓고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펴서 압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보기 볼까요? 1분당 6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가슴 압박을 1분당 6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맞을까요? 자,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60회는 틀렸죠? 1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이 최소 3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틀렸죠? 조금 전에 봤습니다. 5cm 정도입니다. 30회 가슴 압박 후 1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자, 2회가 되겠죠?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30대 2 비율 유지가 있습니다. 구조자가 1인일 때 지금 그죠? 혼자서 가슴 압박 해야 된다고 했죠?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3번도 1회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틀렸죠? 3번 했고 5번 양손을 겹쳐서 손가락이 가슴에 닿도록 올려놓는다. 자,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손꿈치 이 부분 꿈치가 닿아야 되죠? 그래서 4번 양손을 겹쳐서 손가락이 가슴에 닿도록 올려놓는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13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혼자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깍지를 놓고 압박한다. 자, 4번이 답입니다. 14번. 자, 기도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되게 몰랐나 봅니다. 2번, 4번 해서 다 틀렸죠? 기도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3번,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가슴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자,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아래턱 뼈 부분이죠? 가슴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자, 기도 유지에 있어서 책 2번 보시면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가슴 쪽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턱을 위로 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턱 아래에 있는 이 뼈를 머리 쪽, 이쪽이죠. 머리 쪽으로 당겨줍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틀린 1번 볼까요? 맞는 거 1번 볼까요? 자, 기도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그럼 옳은 것은 1, 2, 4, 5번입니다. 1번, 반응과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자, 책 기도 유지 보시면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죠. 2번,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 자, 그림에서 지금 이쪽 손을 얘기하겠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그 손바닥을 머리 위에 이마에 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젖힌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림과 일치하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턱 아래 연부 조직을 눌러 기도가 폐쇄되지 않게 한다. 자,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시 주의할 점은, 자, 이 말은 기도 유지 시 주의할 점은
턱 아래의 연부 조직을 눌러. 턱 아래 연부 조직이라 하면 이쪽 밑부분이죠. 눌러 기도가 폐쇄되지 않게 한다.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입이 다치지 않게 한다. 5번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한다. 자, 책에 나와 있네요.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 5번 보기는 기도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요. 14번에 기도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가슴 쪽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올려준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응급상황 대처 15번부터 19번까지요. 15번부터 19번까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반복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미지화해서 이해를 하면 더 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주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